앞으로 하락장이 올지 상승장이 올지 헷갈리시죠? 오늘 제가 200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프를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릴 거고요. 2010년 하락장과 2024년 지금 시장이 뭐가 다른지 데이터로 확실히 팩트 체크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저의 신, 흑신입니다. 형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회사 그지 같으셨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엄청 시키죠? 참 먹고 산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회사 다니면서도 짬내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건 바로 투자 공부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아직 부동산 내공이 적으신 분들은 각종 신문기사나 유튜브 보면 헷갈리실 거예요. 누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요. 누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는 사실 신의 영역인데요. 그래도 자산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앞으로의 부동산 향방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실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그래프는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져왔습니다. 2018년 가격을 100이라고 보고 가격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데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형님들 보기 편하시라고 직접 원자료를 가공하여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한눈에 더 잘 보이시라고 색을 칠해 봤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기간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기간입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약 18년 동안 하락은 3번 있었고요. 상승은 4번 있었습니다. 각 기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 때 하락한 아파트 가격은 1998년부터 가격이 회복하더니 중간중간 상승의 부침이 있었지만 대세 상승장을 맞아 2007년까지 가격이 쭉 상승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상승장 끝부분인 2006년, 2007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전 세계의 자산이 하락합니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2009년이 되었고 상승장 에너지를 다 발산 못하고 서브프라임 때문에 가격이 잠시 조정되었기 때문에 못다한 상승 에너지를 발산시키면서 2009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쌍봉 그래프라든지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래프 모양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상승장 속에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충격으로 가격이 순간 떨어진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충격은 상승장 에너지를 누그러뜨릴 수 없었고 남은 상승 에너지가 2009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수도권 공급 물량 과다로 하락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 진짜 하락장인 것입니다. 이때가 수도권은 죽쓰고 있었고요. 지방은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를 때였습니다. 수도권은 공급 물량이 많았고 지방은 공급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다음은 수도권 공급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고 2013년 여름 드디어 경기도 외곽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완벽한 실수요장이었습니다. 집을 사면 미친놈 소리 듣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경매학원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였고요. 그렇게 2011년과 2012년 열심히 부동산 공부하고 2013년부터 부동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때가 바닥인지 알고 매수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2011년 경매학원 다니면서 집 가격을 계속 지켜보는데 2013년 되니까 집 가격이 너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면서 그냥 가격이 싼 것 같아서 2013년에 아파트 사서 월세 주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참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하락장에서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평소 내가 보던 가격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8년간 수도권은 상승장을 맞습니다. 제가 한참 서울대 개발 투자 많이 할 때가 2016년, 2017년 그랬거든요. 첫째 유모차에 태우고 서울에 정말 많은 달동네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한겨울 얼음길에 달동네에서 유모차 밀고 다니다가 빙판길에 자빠져서 팔도 다친 적 있었고요. 한여름에 달동네 재개발 임장 중에 첫째가 더위를 먹어서 힘들어했는데 달동네 슈퍼 아주머니께서 생수 얼린 거 주셔서 아이 얼굴에 대고 그랬거든요.
그때 와이프가 둘째 임신 중이어서 몸이 안 좋아서 첫째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데리고 임장 다녔거든요. 제가 그 슈퍼 근처 재개발 빌라 매수했었는데요. 나중에 들은 건데요. 그 슈퍼 아주머니 40평대 아파트랑 단지 내 상가도 하나 받으셨더라고요. 이때가 계집도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라 부르던 8년간의 대세 상승장 시절인데요. 나중에 제가 이 어마어마한 상승장 쪽에서 얼마나 병신 같은 많은 삽질을 했는지 따로 영상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다주택자 되죠? 삽질하지 마시고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만 사세요. 저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드셔보고 싶으시면 당장 가서 재개발 사보시던지요.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형님들 포기할 뻔했습니다. 전 형님들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재개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저 지금도 서울, 경기, 인천에 재개발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실 거면 전 모르겠습니다. 흑수저의 신. 8년간의 대세 상승장 이후에 2022년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많이 올리고 자산시장은 개박살이 납니다. 하락폭 보세요. 2008년 서브프라임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세 하락장과 비교해보세요. 2022년 하락폭에 비하면 지난 하락폭 때는 정말 애교 수준입니다. 상승장이 길었던 만큼 하락폭이 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올랐다기보단 2022년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질 데가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2023년 반등한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24년에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요즘 하락 유튜버들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데드캣 바운스거든요. 지난 2008년에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2009년에 잠깐 가격이 올랐다가 2010년부터 하락장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022년 가격이 떨어졌다가 2003년 잠깐 가격이 올랐다가 2004년부터 대세 하락장이 온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2024년 1월 5일 2023년 아파트 가격 전망해드렸잖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게 뭐라고 했죠? 네, 금리와 공급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2010년 대세 하락장과 지금이 뭐가 다른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은 들으실 거니까 지금부터는 혼자만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대박 내용 시작합니다. 흑수저의 신. 자, 그럼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장에서 금리가 어떻게 되었죠?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2% 금리에서 3.25%로 급격히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자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최근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 개박살 난 거 봤잖아요. 그럼 하락 유튜버들이 말하는 2010년처럼 된다는 2023년 금리는 어떻죠? 네, 현재 최고점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금리가 떨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럼 자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금리가 내려갈 예정이니 가격이 오를 확률이 크죠? 그럼 금리는 봤으니까 이제 공급량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공급 물량을 보여줍니다. 자료는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락 유튜버들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2024년 공급 물량을 자꾸 말하는데요. 2010년에 수도권 공급 물량이 17.2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17.2만입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죠? 2010년에 공급 물량 많아서 하락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도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하락장이 온다고 하락론 유튜버들이 주장하는데요. 그럼 2024년에 공급량 많은 건 인정하겠는데요. 2025년과 2026년, 2027년 공급량 보세요. 지난 2011년, 12년, 13년에 비해서 공급량이 현저히 적죠? 지난 2010년 하락장보다 2025년 이후 공급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두 가지가 금리와 공급량이랬잖아요. 근데 지난 2010년에는 지금과 다르게 금리는 급격히 올렸고요. 공급 물량도 지금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금리는 내려갈 예정이고요. 공급 물량은 지난 하락장보다 적어요. 물론 공급 물량에서 후분양 등 공급 물량이 안 잡힌 게 있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공급 물량이 지난 하락장보다 많이 적어요. 그리고 지난 하락장과는 다르게 지금은 유달리 서울의 공급 물량이 경기도에 비해 많이 적어요. 안 그래도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서 현재 서울 위주로 가격이 상승 중인데요. 서울이 압도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난 하락장과 지금이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선 현재 다주택자들 상황을 아셔야 돼요. 요즘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작년 2023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으니까 다주택자고 나발이고 더 사자 그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더 살 수도 없어요. 그럼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요즘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집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만 해도 지방에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매도했고요. 다음 달에 전세 4년 줘서 전세 만기된 아파트 2채 매도 예정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집개수를 정리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에요. 살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모두 다주택자들은 현재 부동산 제도상으로 매우 불리해요. 우선 다주택자들은 청약을 못해요. 살 때 취득세 중과라 추가로 주택을 못 사요. 보유할 때 종부세가 중과되고요. 공시지가 현실환율로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덩달아 건강보험료도 늘어나죠. 그리고 감주 임대료 규정이 있어서 임대소득세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매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세금 규제보다 다주택자들이 요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20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2법 때문이에요. 임대차 2법은 전월세 증액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하는 건데요.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전세를 2년 살고 임차인이 원하면 전세금 증액을 5%만 하고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처음 2년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집을 나간다고 해도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갱신권 사용 후에는 전세 계약이 많이 남았어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요.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측성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자금 운용 계획들이 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 큰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지역별로 공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가 잘 되는 곳이면 괜찮겠지만 공급 물량이 많은 곳에서 세입자가 중간에 퇴거한다고 하면 전세도 안 맞춰지고 매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전세를 다시 주지 않고 죄다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수도권은 전세 한 번 더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은 다시 전세 줄 경우 4년 뒤 공급 물량과 시장이 예측이 어려우니 죄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집값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가지고 있는 집 중에 제일 안 좋은 집부터 팔기 때문에 하급지의 집가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이 매도만 하지 매수를 안 하니 지방 아파트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1월 25일에 절대로 다주택자 되지 마라 레전드 영상 찍은 거 보셨죠? 다주택자 포지션이 유리할 때가 있고 불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고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부활되고 다주택자들의 수많은 규제가 없어질 때 다주택 전략해도 안 늦어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한다고 미리 예측해서 아파트 갭투자 여러 채 했다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안 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형님들 지금은 똘똘한 한 채나 일시적 이가구 비과세 전략 투자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제 마음 이해하실 텐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은 갭 투자를 잘 안 해요. 수도권의 저탄가 아파트라면 갭 투자 하겠지만 굳이 지방 아파트 전세 주면서 세입자에게서 내용 증명 받으면서 전세 사기꾼 소리 들어가며 전세를 주기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다주택자들은 집개수를 줄이고 있고요. 특히 지방을 매도해서 돈이 생기면 명의가 있다면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심할수록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는 심해지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투자 동료들도 지방 정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의 판때기를 잘 보셔야 해요. 투자자들이 지방을 정리하고 수도권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으니까 수도권이 하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 2010년 하락장에서는 수도권은 개박살났지만 지방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투자자들이 수도권은 투자 안 하고 지방 투자했다는 거죠. 수도권이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엄청난 다주택자들의 규제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2010년과 반대로 지방을 정리하고 있고 명의가 있다면 지방 판돈으로 수도권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공급 물량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락 유튜버들이 계속 지난장과 같이 데드캣 바운스가 될 거고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면 수도권도 하락장이 올 거예요. 공급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3기 신도시 입주가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3기 신도시는 2030년 넘어서 본격적으로 입주할 건데요. 공사비가 급등해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최소 7억은 될 건데요. 내가 3기 신도시의 향후 역세권 근처에 분양받지 못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나아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언제쯤 많아질까요? 그건 건설사와
LH가 이윤이 날 정도로 분양가가 오를 때까지예요. 건설사가 이윤이 나야 아파트를 지을 거잖아요. LH도 땅 장사하는 곳인데 땅을 비싸게 팔 때까지 기다리려고 할 거고요. 그럼 비싸게 분양하려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 3기 신도시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져야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래야지 3기 신도시 분양이 늘어난다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데요. 분양가가 올라야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리고요. 분양가가 오르려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세상은 무주택자 편이 아니에요. 이미 쪽수로도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어서 내 집 마련하세요. 그럼 또 하락론자들 이 영상 보고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댓글도 또 엄청 달 건데요. 그냥 하락론자분들은 그냥 계속 집 사지 마세요. 하지만 형님들은 꼭 내 집 마련하세요. 내가 1주택자고 내 집이 하급지에 있다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상급지로 갈아타시고요. 흑신과 내 집 마련하기로 약속!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18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락론자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게 왜 틀렸는지 제가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2010년 하락장과 현재 시장이 다른 점 3가지입니다. 첫째, 2010년에는 금리가 급격히 올랐지만 지금은 2010년과 반대로 금리가 고점이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둘째, 2010년부터의 공급량과 지금부터의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앞으로의 공급량이 더 적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급량은 지난 하락장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난 수도권 하락장에서 지방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방에 투자했고 수도권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서 투자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엄청난 다주택자 규제 속에 투자자들은 지방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으며 명의가 있다면 수도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시장은 지난 하락장 수요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형님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오늘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공부 많이 되셨죠? 오늘 영상도 완전 레전드 영상이었죠?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은 돈 많이 벌었으면 하는 친한 사람한테만 공유해주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락론자 유튜버들 영상 공유해주시고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고민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요, 이번에 간단 상담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형님들 중에 상담 비용이 부담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해드리는 코너를 만들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 상담 신청하시고요. 정말 종합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 종합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흑수저들이요, 부동산 하락 유튜버 영상들 보고 인생 조지지 말고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해서 펄펄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